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한 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저번주에 한 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거 하다가 다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많이 헷갈려요. 이론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수련이라고 하는 건데 수련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하고 지금 굉장히 관념적인 설명만 잔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수도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하는 방법이나 사고하는 요령 아니면 세상을 보는 방법 같은 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련하고서도 자기가 뭘 수련했는지 모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수련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알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생각하는 걸 하려면은 옛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했고 그 생각하는 결과가 그들이 만들어낸 학문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고 그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생각했는지가 있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해야 되냐면 도도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서 대충 이해하거나 어느 정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전문적으로 깊이 나름대로 어떤 설이 정립될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제가 타단체와 다르게 뭐 프로그래밍도 없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라서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교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좀 책이 진도가 나가면 쉬운 부분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상당히 버거운 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역시 오늘 설명하기 전에 저번 주에 설명한 것 중에 오행과 4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를 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4대를 시간이라 하고 오행을 공간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게 4대가 공간에 가깝고 오행을 시간으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시간은 아니죠.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개념이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지속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속? 아니면 연속적인 것을 시간이라고 이해해요. 오늘도 지나갈 거고 내일이 올 거고 계속 시간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그게 서양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쭉 지속해서 가는 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이라든가 연속적인 흐름을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자기 관념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그 관념이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순환적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원을 그리는지 아니면 뭐 나사형처럼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반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게 돌아오는데 그 같은 게 돌아오는 게 차이남을 위해서라는 그런 식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같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달라진 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게 오행의 의미가 있어요. 오행이 시간적으로 보는 게 시간이 아닌데 그들은 오행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꾸로 오행을 시간적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니네. 지금 사람들은 오행을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거꾸로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을 오행적으로 본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봐서는, 시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나 지속의 의미이거나 연속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시간에 내용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내용을 생각했어요. 오행으로. 어제가 목이면 오늘이 화고 내일이 토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그냥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어제는 오늘을 생하고 오늘은 내일을 생하는 식으로 생으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어제 오늘 건너서 내일, 어제와 내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극을 하는 관계라고, 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 어제가 어떻게 내일을 이기냐고 하면 일종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내일은 좀 익숙해져요. 그런 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익숙해진다는 거야. 하루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거, 그거예요. 그게 내가 이기는 걸 의미해요. 그런 식으로 3일은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의 관계인 거고, 또 어제와 내일 모레의 관계는 또 달라요. 그거는 이제 결실이라고 하는데, 결실이 좀 뭐 꼭 이루어진다기보다 결실이라고 해야 되나?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결실도 있고 판단도 있나? 또 헷갈리네. 아니네. 아무튼 오행적으로 이해하는 건, 시간을 오행적으로 본다는 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겉으로, 외연적으로 보는 지속이나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 그 글피가 이렇게 목화토 금수로 지나가면, 오늘이 목이면 내일은 화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내일은 그걸 몸으로 해야 돼요. 모레는 그로 인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익숙해졌으니까 더 할지 말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이 나거나 결론이 생기겠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결정 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가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화하는 것이. 소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걸 함양이라고 하거나 그 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 것으로 됐으면 그 다음엔 또다시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또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굴러가요. 이런 식으로 의미한 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만 보거나 단순 반복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반복인데 나아가는 반복으로 보고자 하는 거였죠. 그 사대는 일종의 그 고체, 액체, 기체처럼 단순한 생각이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인데 흙으로 된 거, 물로 된 거, 불로 된 거, 아니 바람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것이 좀 있죠. 자기 몸도 흙으로 되는 면, 딱딱한 면, 그러니까 고체적인 거죠. 그리고 액체적인 거, 수, 화는 기체적인 거예요. 풍은 없는데 그걸 일종의 에테르나 기라고 하기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좀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공간적으로 잘라서 어떤 사물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는 서양의 생각에 맞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의 그 사물을 보는 방식이 그런 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무가 뭔지? 무극이라고 처음에 해면서 이제 극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면 뭐 그걸 뭐라고 했던가, 각이라고 했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없는 거, 자기가
자기가 모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모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모나지 않는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무국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왜 무국이 자유가 되냐면, 그게 없다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부딪히는 거, 이 세상에 저항이 없다는 뜻이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딱히 부딪히는 것이 없으면 난 자유롭잖아요. 무국은 결국 부딪히는 것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이 어떤 식이 없는 거냐면, 차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 의자는 내가 앉으려고 할 때는 별 저항이 없는데, 내가 이 의자를 지나가려고 할 때는 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선택을 하냐 따라서 이 의자가 나한테 저항을 줄 수도 있고 저항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의자는 나한테 부자연을 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해요. 바로 그 결정이요. 내가 여기 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 지나가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의자는 나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되죠. 무국으로 말하면 극이 되는 건데, 극이 없다는 것은 굳이 내가 의자를 내가 지나가는 것에 방해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옆으로 피해가면 되거든요. 굳이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한테 걸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의자하고 나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비슷해요. 이 샤르트르의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재밌어요. 동양식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동양식 사고라고 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흔한 얘기거나 중요한 얘기도 해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때그때 나한테 저항을 주거나 안 주거나 아니면 고통이거나 고통이 아니거나 한 거지,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세상에 나한테 고통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동양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도덕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 그게 있는 거죠.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저항, 고통이 되는 거지, 내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다르게 보면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극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극이 없다고 하는 것에, 내가 못해서 어떤 것이 나한테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제가 글을 쓴 것 중에,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나한테 장애에 해당해요. 상당히 불편하고 끌어찍하고, 외국 가는 것도 그렇고, 외국 가서 내가 미국을 간다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죠. 다 장애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오히려 자유롭잖아. 외국인한테 그들한테 느껴질 부담감과 저항감이 없어지잖아. 외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할 때 무조건 없애는 걸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무국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함양함에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기는 저항이나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요. 영어를 하거나 기술을 익히고, 아니면 요즘 스펙 쌓는 것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게 아무튼 그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무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국을 옛날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썼는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한 거고, 사실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무국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한 건 얘기해 주세요. 네. 무국이 표현기가 할 때,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무국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근데 무한한 것을, 그러니까 주자가 어쨌든, 세상이 무한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래서 안다는 자체가 벌써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유국이라 안 하고 태극이라 했을까 했을 때
태극은 왜 태자를 썼나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예. 태자는, 세상이 무한한데, 무한한 것을 내가 대자는 겉모습을 보면서 크다고 하는 거고요. 태자는 보이지 않는 면까지 크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숙된 면이 있어서 그래요. 태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극이라 했을 때 무극이냐 태극이냐, 이 세상에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그 자체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태극이라고. 유극이라면 그 말 그대로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설명을 이제 못하죠. 근데 태극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권을 얘기해요. 개인적인 성숙 아니면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태극은 그런 의미가, 태극 안에 음양이 있는 이유는 태극 그러니까 나거든요. 내 주체인데 나에 의해서 선택할 때 이게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음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에 봐서는 여기가 양지가 돼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잖아요. 하늘을 가림으로 해서 우리는 햇빛의 강렬함을 피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늘진 곳이 양지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자가 어쨌든 그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봤다는 거. 네. 그 정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식인데 그게 상표 등록을 했잖아요. 주자가 한 게 아니라 염계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도 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한 말 가지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사고한 것을 유추해 가면서 우리도 그들이 도달한 그 사고의 끝을 가봐야 된다는 거죠. 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일론에서도 상표 타이틀을 붙인 게 땅인 사람도 그런 주자는 몰라요, 그거. 안 했는데 나는 땅을 그거 본딴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그럼 그 송나라 시대 때 그 사상계를 주영계가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은 그 혹시 그 명나라 때 아니에요? 사상계 나타난 거요? 그러니까 주자가 네. 그 소위 말하면 사상적으로 그 성리학을 표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명나라 때 그게 사상계가 아니라 그 제도적으로 어떤 저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중국 역사를 봐야 되는데, 중국 역사는 참 모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원장이 네. 그 괜히 명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주자의 그 저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무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선 무한이 쉽죠. 무한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요. 무한이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수렴무한과 발산무한이 있다고 하죠. 수렴무한은 내적 무한에 가까워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끝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요즘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단어 숫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 단어요. 사전에 보면 한글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0개일 수도 있고 20,000개일 수도 있는데, 정해진 숫자의 단어가 있는데 정해진 숫자인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 가지수는 무한해요. 유한이 무한을 만들고 있는 이 역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적 무한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안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 마음이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든 내 마음이고 무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적 무한이 있어요. 발상무한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에 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끝이 없다는 건데, 문제는 끝이 없는지는 증명이 안 돼요. 아직은. 물리학에서도 우주가 끝이 없다고는 전제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런 무한이 있긴 한데, 이런 무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무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무한이 뭐냐면, 이 옷을 만드는데, 이게 하얀색 옷을 만들 때, 얼마나 하얀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얗게? 어디까지? 무한. 이게 색깔도 그렇고, 이런 사물도 그렇고, 크기, 아니면 사람 키 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한히 크게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보면 어느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보기보다 대충 무한하다는 전제하에 사물을 보고 있는 것도 또 있어요. 인간이 키가 어디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한계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크겠지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쉽게. 또, 이게 물감 들일 때도 얼마나 빨갛게, 얼마나, 명도와 채도 같은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걸 한계점이라는 게 딱히 있을지 없을지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정하고 사물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밝을지, 얼마나 클지,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대충 무한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그 근거 하에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무한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거라서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한의 근거에 의해서 있다고도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높이 빌딩을 쌓을 수 있을지요. 인간의 기술만큼이거나 능력만큼이라고 대충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딱히 그것만큼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고를 열어놓고 사고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하진 않아요. 오히려 열어놓고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하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뻔히 알지만 그래도 무한할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사고를 하죠. 그런 식의 무한도 있어요. 사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한. 그래서 이제 무결정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 무한에 의해서 그 다음이라기보다 비슷한 것이 무결정성이에요.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상 크기가 있는데, 이 책상 크기를 딱히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딱히 없죠? 왜 책상이 이만한 건지.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 있잖아요. 저 책상을 저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근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지 않는 크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이 책상을 이만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거기에는 그 사고가 무시되어 있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만한 크기일 필요가 없는데 이만한 크기예요. 이만한 높이일 필요도 없는데 이만한 높이인 거고요. 색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물을 보기도 하죠. 아까 무한과 거꾸로예요. 분명히 사물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무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고,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려고 또 해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예가 있잖아요. 인의 예지할 때 예라는 게 순서나 정도, 중요한 게 순서하고 정도예요. 예라는 거. 순서와 정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인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안녕하세요만 인사해야 되는지, 악수도 해야 되나? 눈도 마주쳐야 되나? 그 다음에 미소도 띄어야 되나?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란 말을 웃으면서 해줘야 되나? 안녕하세요의 이 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딱히 안녕하세요를 어느 정도의 톤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된다고 해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사도 마찬가지로 고개 숙이는 것도 어디까지 숙여야 되는 건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것들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결정하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예예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잖아요. 순서도 정해놓고 순서도 굳이 그 순서여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먼저 인사하고 악수해요. 악수하고 인사해요. 아니면 눈 마주치고 말을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눈 마주쳐야 돼요. 이런 식의 순서는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정해놓는 거잖아요. 정도도 정해놓고 순서도 정해놓고 이런 식의 정해놓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무결정이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얘가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딱히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면 이제 뭐 예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 예법이라는 것도 왜 누가 그렇게 결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을 뭐 성인이 했다고 하면 공자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자가 한 건 좋은데 공자가 하는 것에 내가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라고요. 공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결정인데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결정했다고 결정했다면은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 그러면 대개는 그 이유에는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뭐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나 사회의 융화를 위해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정말로 그런 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느 거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결정한 그것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물들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결정해내어 가는 과정이요. 그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그런 결정과 그런 틀, 형식, 형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먼저 이 무결정, 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미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기 시작하면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무근거성도 마찬가지로 딱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식을 얘기하거나 뭔가 주장을 하거나 뭘 할 때 근거를 대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라고 근거를 논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무근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아까 무결정과 똑같아요. 그런 결정에 근거가 있냐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유추해 가다 보면 결국은 그냥 주장이에요. 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약이 있고 도약이 있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나 주장인 거지 그게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결국 지금 과학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 되잖아요. 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설이고 이론 물리학인 거지 이게 결정되어 있는 아니 근거가 있는 명확한 명증성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근거성이라는 것도 있게 돼요. 또 무근거성 다음은 무의미성도 있어요. 그게 꼭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요. 이 세상에 의미가 있냐고. 내가 사는데 의미가 있고 저 사람도 의미가 있고 저 사물도 의미가 있고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 거냐고 따져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 행동이나 내 주장이나 인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존재할 의미가 딱히 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건지 아예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나 아니면 의미를 알 수가 없나? 합의는 했잖아. 합의요? 합의를 했나 누가? 동의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루나? 의미가 있다고 합의됐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합의가 됐나요? 인간으로 태어난 뭐 무상성도 있어요. 무상하다는 거.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끝이 있고 허물어지고 멸망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효 기간만 있을 뿐인 거지 끝까지 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쪽을 보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무가 있게 되는데, 그 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사고의 근거는 무가 돼요. 근거가 없어서 근거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근거가 없고 지대, 내가 의지할 바탕이 없기 때문에 사고하는 데는 다르게 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건 이런 유효성과 이런 필연성은 그렇고, 이런 유효성 아니면 작용성,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주장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이 완벽해서 아니면 이게 맞아서 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식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더 낫다고 하는 식의 얘기 돼가는 거죠. 다 확실한 것은 없죠. 그냥 어떤 이론, 네가 좋아할 수 있는 것, 좋아서 하거나 작용성이 마음에 들어서 하거나 그런 의미로 인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것에서 명령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명증성,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증명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를 이제 무화론이 또 있긴 한데, 이 무화론은 배경 같은 거예요, 배경. 이게 내가 혼자서 생각하려면 외부 세계를 지워야 돼요. 이걸 부정한다고 그러죠. 외부를 떠나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혼자 뭔가 생각하고 골똘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외부는 있으면서 있는 게 아닌 게 돼요. 오히려 외부에 신경을 덜 써야 내 안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 외부 배경을 이제 무화시키고 무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부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외부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내적 고민을 하고 있으면 외부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때 없애는 거예요. 무화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거나, 기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자체를 무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저 바깥이나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자연도 존재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성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 있기 위한 바탕이거나 배경으로서만 존재하게 돼요.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나도 함께 이 세상의 구성 요소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미 이 세상에 별 의미를 없는 걸나 무화로 시켜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 돼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만 보고 있으면 자기 주체성을 지운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난 대체 가능한 자가 되잖아요. 딱히 나 아니어도 국민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나는 없고 그냥 국민만 있거나 누군가에 의한 소속으로만 있거나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만 있는 거야. 그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을 때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무가 되냐면 무가 되진 않아요.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한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바위든 돌이든 그들도 그들 안에서는 존재하기 위한 끊임없는 요동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바위를 보고 있으면 그냥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래요. 나한테는 별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거리낄 게 없죠. 그러니까 바위이면서 바위가 아니게 돼요. 그렇지만 바위 스스로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름의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보기도 해요.
수학에서도 무리수나 허수나 이런 것도 있고 수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기도 한데, 이렇게 무는 어떤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체도 이 세상이 무이기도 하는 면도 있잖아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없었을 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었을 때는 없겠죠.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빅뱅이라고 하는데, 빅뱅도 빅뱅 이전엔 빅뱅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사실 선명한 건 없어요. 그 이론 자체 내에서는 얼마나 그 작은 곳에, 아니면 그 특이점에 무엇이 있었길래 빅뱅이라는 거대한 그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없다고 하는 그 면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없다고 보는 거. 어려워. 어렵죠?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뭘 무한하다고 하는 이 종목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무한하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엇을 무한하다고 말한 걸까요? 딱 집어서 이 세상이 무엇이 무한하다고 해야 되는데 중간 걸 생략하고 세상이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무엇이요? 크기가? 아니면 시작이? 아니면 뭐요? 뭘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무한, 무근거, 무의미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뭘 무한하다고 하는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건지, 무상하다고 하는 건지, 무상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 무상의 의미가 말할 때마다, 문맥마다 다르게 쓰고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걸 가려낼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퉁쳐가면서 무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한처럼 보이긴 하는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사고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고들의 지지대를 알게 돼요. 그 사고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 알게 된다고요. 기초공사를 알아야 그 위에 있는 건물에 그렇게 생긴 이유를 알게 된다고요. 이 기초공사가 이 무한이나 무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서양인도 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잖아요. 서양 철학 어디에도 무에 대해서 쓰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무는 그들에게도 중요한 거죠. 플라톤도 무결장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상, 그리고 무,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요. 거기서 무가 있잖아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라고 바꿔버렸는데 분명히 그들도 이 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론적인 것을 굳이 얘기해야 되는, 이론이야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니까 수련에 이 무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태국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그것도 본체론이요. 본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련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근거, 아니면 초월적인 곳,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곳,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은 형이상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형이상학적인 면역,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무국도 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만 끝나면 말 그대로 그냥 철학이에요. 학문이 되거나. 근데 그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체득시킨다고 해야 되나, 직접 무극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수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본체론이라고 하는데, 본체의 개념이냐, 본체 여러 개가 하도 본체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아요. 각 단체마다,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것마다 이제 다르게 쓰긴 하는데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본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련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획득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무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없는 이 세상에 내가 합일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의미가 돼요. 그냥 없다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로 보고 무국으로 보고 무화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무국처럼 이렇게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보는 방법도 있는데 각을 세우지 않거나 이 세상을 무로 보거나 무결정이나 무근거로 보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해야 일상생활이 달라져요. 수도하는 사람이 하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근거성이나 무결정성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맞는 게 어딨어요? 갑자기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럼 무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비상식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면서 도딱거다고 하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장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장하기 싫은 것이 돼야 돼요.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맞다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그렇게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만 얘기하면 주장하기 싫어져요. 이게 맞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소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이나 아니면 뭐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외워서 알고 있고 실천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실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이해하는 건 말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한 건데 이건 체득이 되거나 직접 그걸 획득하는 경지로 가야 돼요. 그게 수도의 좀 다른 면이긴 하죠.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거예요. 실제로 체험되어 있느냐는 거 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그 차이요. 그 차이가 이제 이 무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수련했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련하는 방법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련법에 써놓기도 하고 뭐 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너무 반복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불교 유식하게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게 아리아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리아식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편해진 건데, 아리아식을 이제 무국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태극이라고 하든가, 그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아리아식이 8식인데, 9식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9식이 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영회가 무국이 태극이라 하면서 태극 위에 무국을 놓는 이유가 8식 위에 9식을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식도 있어요. 그래서 9식이 있는 유식으로 말하면 아리아식은 태극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진망화합식인데 진망화합식이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진망이니까 진실, 진짜인 거와 망령된 거.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리아식이. 진망화합식이라면. 그러니까 태극 안에 음양이 있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극의 태극이 그 불교 것을 베낀 것일 수 있죠. 불교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리아식이
진명화합식이니까 아리아식이 해야 될 것은 진으로 갈지 아니면 망으로 갈지를 구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도인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으로 갈지 망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망이 될 수 있고 진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또 무명이요. 무명을 깨쳐야 되는 거죠. 무명이 없게 해야 진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명이 결국은 무식하다는 얘기잖아요. 알라고. 단순히 뭐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식이니까 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진 걸 의미하잖아요. 결정된 거, 결론돼 있거나 형성된 거 식이라고 하면 시야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 됐다는 얘기는 아리아식의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리아식이 돼야 돼요. 내 자체가 이 육체와 영혼 아니면 마음과 몸 이것이 다 아리아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리아식이 돼요. 그냥 이 세상은 다 마음일 뿐이라고 일체 유심도처럼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말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의 마음은 식이에요. 다 마음이라고. 마음의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감정과 육체를 통합한 그 이후로 넘어간 그 마음을 뜻해요. 감정의 바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걔네들 말하는 것처럼 아리아식이 되는 거죠.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극이 되는데 태극이 된 자요. 아니면 태극 넘어 무국까지 들어간 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태극이라고. 이 세상은 다 마음이라고. 그것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경전에서 있는 것처럼 막 써버리고 다 마음 먹겠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샤르트르 개념과 비슷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냐에 따라서 이 앞에 사물은 나한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개념은. 불교의 개념이라는 게.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 경지 가서 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서양 철학자들처럼 지식으로 알고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일체유심조는 아무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음 경지까지 간 사람은 아무나 된 건 아닌 거지. 근데 왜 서양에서는 그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왜 그걸 건너뛸 수가 없죠? 뭘요? 형태의 변화요? 그러니까 예, 육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 자체가 이미 자기네들 지금은 이제 원래 데카르트가 용어나 육체를 구분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금 철학자들 하고는 하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육체의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서양인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선은 강단 철학이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철학이에요. 수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죠. 우리나라도 강단 철학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차피 강단이에요. 논문 써야 되고 책도 내서 명예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학생이 없거나 학교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철학이잖아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하려면 거기 서양도 그 비전이나 비의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것을 또 봐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강단 철학과는 다른 실전이나 아니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체득시키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 전통이 있는 곳에 설명하는 것이 사장되어 있는 것 똑같으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요? 몰라요. 희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동양이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양은 그렇지만 동양은 그런가. 인도하기 이건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3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성이라 말할 수 없다고요. 서양도 서양인이 앞선 건 그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사고로 해서 갈 때까지 가봤어요. 이미 생각하고 생각해서 머릿속에서만 굴려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경지용 그까지 그들은 갔어요. 그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한계 해법으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들처럼 이 사고로 인해서 사고하는 방법으로 거기까지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엉성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도 엉성하고 그들도 엉성한데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고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서양인이 이루어낸 그 한계까지는 가봐야 된다고요. 사고의 끝이 어디 있는 건지 생각해서 알아낸 그 지적 경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 서양인 철학들을 읽어보면 동양인 도인들이 한 말도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생각만으로 실현도 안 했는데 생각만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면서 그 경지를 이해한 것처럼 한다고요.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든 뭐든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이 작정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겠죠. 아니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아까 오해영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사물을 잡아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파악한다고 하는데 파악할 때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화시켜서 절단해서 사고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절단해서 사고하는 게 이제 서양식 사고인 거잖아요. 시간도 절단하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는 현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라는 개념은 자른 거예요. 미래와 과거, 미래를 잘라내고 과거 잘라내서 이 그러니까 어리짐작으로 만들어낸 이 현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서양식 사고예요. 시간은 그렇게 잘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자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시간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시간을 보고 다른 식으로 공간을 보는 그들만의 철학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서양한테 어설프게 배운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절단해서 보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이에요. 돌을 10년, 20년 닦아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더 닦아서 경지를 이루었는데 그 경지 이룬 자기 모습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고요. 내가 뭘 이루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내지도 못하고. 설명하는 거 보면 또 옛날 주역이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쓰는 거 가지고 나불나불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식의 곡해하면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들 옛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고를 고민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대충 이해하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아니면 서양인들만큼 이렇게 아포리아한 것까지 궁극에 해당하는 것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공부했는지. 지금 또 설명해 드릴 게 태어라는 건데, 태어라는 건 장자에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지붕류 장자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태어가 제일 처음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보면 뭐 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자는 도를 모르는 것이다. 또 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역시 도를 모르는 것이다. 비록 도를 물어도 도를 들을 수는 없다. 도는 물을 것도 없고 물어도 대답할 것도 없다. 물을 것도 없는 것을 묻는 것을 궁한 것을 쫓는 것이다. 대답할 것도 없는데도 대답한다면 안에 없는 것이 된다. 안에 없는 자가 궁한 것을 물어보며 대답한다면 이런 자는 밖으로 우주를 관찰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태초를 알지도 못하며 권륜산에 이르지도 못하고 태어에서 놀지도 못한다. 여기 잘 보면 그 질문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하는 건 개념 이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질문이나 대답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그 잡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무결점이라고요.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이건 이거라고 결정해 놓고 그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그건 네 질문이지 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답이 없어요. 나는 그런 식의 질문과 그런 식의 사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답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같이 정해보고 대답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힌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한참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책을 읽어보면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이들의 사고가 지금의 사고보다는 훨씬 정밀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전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사고한 것이 돼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아는 척 할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결국 서적 하나를 쓸 정도로 방대한 양이 돼버려요. 그 내용을 쓰겠다는 게. 그만큼 의미가 깊잖아요. 여기 또 보면 밖으로 우주로 관찰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지금 알고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종의 공간 개념이에요. 밖으로 우주를 모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이 공간이요. 철학적으로는 외연 아니면 그 연장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은 계속 연장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곳에 붙어서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이 책상 다음에 공간, 이거 있잖아. 이 공간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공간? 책상 다음 연장된 공간, 그 다음 연장된 의자, 그 다음에 연장된 이거, 연장,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붙어 있다고요. 계속 붙어서 이어진다고요. 이게 공간 개념이라는 게 이런 식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고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외부로 쭉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갈 데가 없어요. 그 무한이라고 그러는데, 무한이라고 하면 무한히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어떡하라고요. 이 세상이 무한하다는 건데. 무한한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또 달라지게 돼요. 밖으로 무한하다고요. 밖으로 무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도 태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시간 개념이 비슷한데 시간은 태초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태초를 알지 못한다는 게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한 뜻이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태초가 없잖아요. 왜냐면 태초가 있다고 하면 또 그 태초의 태초는 뭔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한소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시간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요. 이런 거나 알고 지금 돌을 묻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뭔가 물으려면 뭐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정해놓고 묻는데 이 세상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근거라고요. 기본적인 구조인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게 있다는 건데 무한하게 있는 곳에 너는 유한하게 존재하면서 유한한 것만 쫓고 있으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지.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생각하거나 말이 대충 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충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생각할 건 다 생각했고 해볼 만큼 해봤다고요. 그래서 곤륜산에 이르지면 이건 곤륜산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제일 높은 곳을 하면은 태워도 놀지도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의 태워는 바로 그런 형체도 아니고 비형체도 아닌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장소 아니면 그 어떤 곳, 무의미인데 원래 태우니까 허무한 건데 무의미성이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어떤 것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크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냥 이렇게 말로 만들어서 태어가 되잖아요. 태어에서 놀지도 못한다는 게 없는 게 뭔지 모르거나 무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란 말이 시작한 거죠. 태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공간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말이 뭔지도 모르고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묵은 것성이 뭔지도 모르고 무기자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닌 척 한다고요. 그것이 태어라고요. 이렇게 태어가 시작해요. 그 다음에 태어를 발전시킨 거는 전나라 때 장제라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정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태어에 대해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책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이 태어서는 서경덕이 쓴 건데, 서경덕,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기에는 골치 아픈데,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겠다고 쓴 것이,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닌데, 읽어보시고, 이거 봤겠죠? 설마? 혹시 뭐, 어려운 거냐? 아니, 궁금한 게 있었던가요? 뭐,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것이. 허가곡 기사에서 네. 허가 기가 되는 이유나 어떤 허가 기가 되는 거요. 근데 그게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맞장난도 그렇고, 차라리 이 도덕경에 있는 게 더 그 이해하기가 편하거나 더 함축되는 게 있어. 이거를 풀었으면 이 정도 풀었은 거죠. 그거 아마 성현도 자기는 열심히 풀었다고, 많이 풀었다고 이제 한 거죠. 이 녀석은 이만큼 써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 도덕경이 있는 것처럼 이걸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인 것처럼 도충, 이용, 지혹, 불령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도충이잖아. 이 충자가 빌충자인데, 빌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글자예요. 비어있으면서 비어있는 건 아닌 것이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연해라고 하죠. 이게 뭐 연못에 물이 차랑차랑,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그윽하게 이렇게 차 있는 걸 연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잖아. 도충을 연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기 말하는 대로 허가 즉 기라고 얘기하는 게, 허라고 하면 비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이 돼요. 허즉 기라고 해서 허가 기라는 게 아니라, 허 자체에 기처럼 봐도 되는 것이 있다고요. 충이지만, 비어있지만, 연이라고요. 도덕경에 있는 걸 그냥 쓴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이런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빛이 여기, 여기서 전등 여러 개잖아요. 근데, 빛이 비쳤다고 해서 세상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공간이나 그냥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빽빽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는 다른 곳을 허용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현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데, 아니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도 안 들어가고 손으로 떨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어 있지 않다는 거 설명하려고. 털이 안 들어간다고. 토로락이 하나 찔러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공간인데, 비어있는 곳인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뭔가 차에 있냐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과 비슷해요. 또 여기 화기광 동기진, 불교에서는 화광동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광동진이 이 세상에 빛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면 먼지가 자욱하게, 먼지가 그러니까 어디는 많이 쌓이고 어디는 덜 쌓이지 않거든요. 평등하게 똑같이 쌓여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동기진이라고 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물어보는 거와 비슷해요. 이 세상을 빛이 환하게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서로 별거 다투지도 않고 서로 간에 갈등도 없이 그렇게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등하게, 무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화광동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무화처럼,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담의 사옥전도 마찬가지로 항아리에 물이 담기는 어떤 그릇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에 담겨져 있는 빽빽한 것. 그렇게 있는 것 같다고 하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이제 서현덕이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대가 변해오면 이런 말로 바꾼 거죠. 옛날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면 이렇게까지 좀 복잡하게 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뜻해요. 허라고 하면 허가 아까 말한 그 장자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용해서 쓴 거잖아요.
의미가 없고 규정된 것도 없고 그렇게 무한하거나 그런데 그걸 그러한 것에 합쳐서 그냥 태워라고 한 거잖아요. 이미 장자에 있는 이 말이 또 태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우주를 관찰하지 못하고 퇴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도 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태워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 기즉 허가 무궁무회하다. 이 무궁무회가 바깥이 없다 아니면 더 궁구할 수 없다. 이게 시간이 무한하다 바깥으로 공간이 무한하다는 의미잖아요. 무궁무회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시대가 변하니까 다르게 좀 설명해주고 좀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됐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못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거야?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서하담도 어쨌든 나름대로 태어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생각해야죠. 죽기 살기로 생각해야죠.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밥도 안 먹고 생각해요. 밤도 안 자고. 대충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제 유학자면서도 그 좀 멍청한 유학자야 그냥 시키는 공부만 했겠죠.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추구잖아요. 뭔가 알고 싶고 뭐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정말로 그 뭔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의 호기심이 없으면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과거 실험 보기 위한 그런 식의 공부하는 거와 똑같죠.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정치인들은 아니면 사법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에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건 이 사물 이해하고는 달라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부하는 건 다르죠. 그 유학자들이 다른 목적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명예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그 공부 자체, 세상에 대한 지식 그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옛날 사람도 구분이 있겠죠. 그게. 그 유학자한테도 어느 정도 이런 사고 저지는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허용한다고 해서 하고 허용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려면 그런 사람이 그게 공부하는 사람인가요? 진짜 궁금한 건 누가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나. 그래서 나중에 저기 하면 사문난적이라고. 네,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비난받기도 했는데 그야 무식한 것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사문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와 다르게 하거나 다른 걸 배우면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타종교나 타단체를 무시하는 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와 다르게 다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이 물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결정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뭔 근거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만이 해야 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죠. 처음 배워야 될 게 이 무관의 형해상학인데 형해상학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무극의 태극이라고 해서 근사력은 근사력을 다 배우는데 무극의 태극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극의 개념이 뭐고 태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책을 보고 배우거나 그냥 일반인 훈장이나 일반 학자한테 배우면은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배워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면은 이제 그걸 가르치겠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극을 생각해야 되고 태극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아무나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걸 그냥 책 몇 권 보거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상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나요? 요거도 모르는 사람, 요거도 모르는 거 옛날에다 그게 있죠.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지금처럼 진짜 아는 거와 세상에 이득되는 거나 권력적인 지식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거죠. 대충 많이 넘어가서 빨리 끝내버리느니.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했는데. 설명 안 하고 건너뛴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런가. 열반하고 몇심정은 불교적인 거라서 이것도 따로 공부해봐야 되거나 연구해봐야 돼.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천인합일은 좀 상당히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건 준비 안 했는데 혼자서. 원래 천일합의 이전에 신일합의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는데, 신일합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행일치예요. 지행일치를 신일합의라고 그래요. 신이라는 개념을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다르게 보면 이 신은 의식을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신이라는 걸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의식, 그 다음에 감정, 이 두 개를 신이라고 그래요. 왜 의식하고 감정을 신이라고 그러냐면, 의식을 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양기라서 그래. 몸 중에 가장 밝은 거, 가장 가벼운 거, 가장 환한 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 감정의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의식이 나오게 하는 걸 심장에 있다고 해서, 가슴에 있다고 해서 가슴을 또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에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써요. 그래서 신일합의라고 하면 그냥 지행일치나 이론하고 현실이 합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리고 수련에서 중국 우수양이나 오류파들이 쓴 책, 해명경이나 천선정리나 성불합종이나 걔네들이 쓴 것을 보면, 수련은 신기를 하늘에 모은다고 하나? 신기일치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또 하는데 걔네들은 신과 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거기서 말하는 신과 기라는 게, 기라고 하면은 일종의 지금 수련법을 하면 정에 해당하는데, 단전이나 아니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육체이거나 아니면 육체에 가까운 무엇이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신은 역시 정신이나 의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기합을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처럼 의식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켜서 합의를 만들어낸 자기 자신과 일치해서 이루어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냥 단전호흡인데, 단전호흡을 뭐라고 하죠? 의수단전이요. 그걸 또 의수단전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의수단전이라는 게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의식은 신이 되고 단전은 기가 돼요. 근데 이 단전이라는 게 굳이 하단전에 해당하는 단전, 혀를 해당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기는. 그걸 단순히 단전으로만 이해하는 학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밖에 수련을 안 하게 돼버려요. 신기합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단전으로만 이해하면, 단전만 연마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단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전이 다는 아니거든요. 단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전보다는 의식이 더 중요해요.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전은 있으나 마나가 돼요. 아니면,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전에 바탕이 되지 않는 의식은 공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어느 학파들처럼 단전이 중요하다거나, 몇 가지 육체적인 어떤 장소나 그 부분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면 엄한 것이 돼버려요. 신의 그런 몇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천인합의를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천이라는 개념인데, 이 천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한 천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긴 한데, 이 하늘이 뭘 의미하냐고요.
뭐 신이라든가 하느님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하늘을 천인합이라 했을 때 이 천은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한 이 무의 개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인데 이 세상의 움직임이나 흐름 아니면 이치,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죠. 불교적으로는 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법계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한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운명이거나 그 명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이 세상에도 흘러가는 데는 이치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이론, 그 이론 아니면 법칙, 이치 그걸 얘기해요. 지식적인 거.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하늘이라 하고 그 지식과 하나가 된 아까 말한 대로 신일합일이 비슷하긴 하는데 신일합일 전제하에 천일합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론과 현실이 맞춰진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늘과 천일합일이 돼요. 언뜻 듣기에는 천인합일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이라기보다 외연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일합일은 혼자 문제인데 네. 천일합일은 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에요. 이 세상과 관계된 것이 돼요. 신일합일은 혼자서 알아내서 그 알아낸 거와 자기 그 성취에 일치시키는 면이 있다면 그게 외부로 나갔을 때는 이제 천일합일이 되죠. 그 지식이 나한테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맞는 거고 나한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외부 다른 사람 적용해서는 안 맞아 들어가면 그건 의미 없거나 쓸데없는 그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맞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맞는 그러니까 천일합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지식이나 더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내 자신이 되어가는 거죠. 얼마나 보편성을 획득하냐가 있어요. 보편성도 보편성에도 정도가 있어요. 보편성에도 정도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멀리 갈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편성을 획득하느냐가 있어요. 보편성이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다 통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아니면 내 가족한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가족한테 적용되는 지식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뭐든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가족끼리는 돼요. 가족끼리는 되는데 이게 가족을 넘어가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거짓말이나 좀 사기 좀 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다른 것에 누굴 못하게 구거나 다른 사람을 좀 해코지 하고 그렇게 내가 돈을 벌어와도 가족들은 다 이해해줘요. 근데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서의 그 보편적 이치는 상관이 없게 보편적 이치와 사회에 나갔을 때 보편적 이치는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냐는 것도 있다고요. 나 혼자서만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아니면 그 넘어 어디까지 나의 지식이 미칠 수 있냐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공간적으로 보면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멀리까지 지금 알고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어느 정도의 그 시간대까지 나의 지식이 살아남냐고요.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천이 돼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세상 자체를 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물질 법칙까지요. 그리고 그 법칙은 내가 획득한 법칙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객관적인 물질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법칙이 나한테 무엇인가로 번역이 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질 법칙이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물질 법칙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물질 법칙을 추구하긴 하는데 그건 서양인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은 그런 식의 물질 법칙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세상 법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치를 알아냈다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거나 그걸 내가 내 자신의 그 내 자신의 구성 요소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자기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 어떻게든 적용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나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이 지금으로 하면 보편적인 의미가 보편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천을 합의를 한다는 건 보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신비적인 요소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갑자기 수련하면서 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우주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허영이 들어가거나 엄한 데 빠진 거예요. 그런 식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느껴요. 수련을 하다 보면 몸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이 주변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하늘과 하나 되고 우주 공간에 덩그러 있는 것을 느껴지고 그래서 우주와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감각이라고요. 그런 감각이 들고 그런 식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까지 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자기가 느껴지는 그 현상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달라요. 그걸 오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죠. 누구나 수련 좀 해가지고 우주가 하나 되는 걸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주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주가 하나 되는 거 안 느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뭐 좀 하면 우주 생각하잖아요. 제일 큰 게 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마음이 든다고요. 내 몸은 아니면 내 감정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루게 해줘요. 내가 우주가 더 큰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더 큰 거와 또 하나가 되는 그 경험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죠. 내 지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요. 내 몸은 내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인지 하에 그걸 가지고 강박적인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정말로 경지로 올라간 것처럼 알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감각인 거고 감각을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행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몸이 하나 사라진다고 했을 때 몸이 사라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육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육체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왜 육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냐고요.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어떤 경지에 이루거나 뭔가 나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 환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식과 철저한 자기인식, 자기 점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합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이치와 하나 되는 거죠. 세상 이치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의 지식을 얻은 건데 그때 내가 봤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보여지는 지식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지식이 돼요. 그게 합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과장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가 좌지우지는 아닌데 어떤 영향과 함께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내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요. 이 천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변화,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과 관계해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움직임, 그리고 지적인 획득, 감정적인 일어남 이런 것들에 이 세상과 관계해서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엄하게 천연합을 얘기하면 곤란한 면이 있어요.
질문 안 해요? 뭐 궁금한 거 질문해요. 괜히 없을 때 딴 생각하지. 아니면 뭐 그 전에 강의 들었던 거나 거기에서 이해 못하고 넘어간 거야. 이해 못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알고 넘어가야죠. 우리는 그 성실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요. 예, 그러면은 성실함을 이루지 못해서 성실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가는 겁니까? 성실함은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없는 면과 이룰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룰 수 없는 면은 의식이 돌아다녀요. 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면 더 나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고정돼서 멈춰버리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멈춰 있거나 고정되어 있고 어느 하는 곳에 굳이 계속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멈추자마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독단, 독선, 그 독재처럼 이것만 하라고 계속 강요하면 그 강요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기 시작하게 돼요. 물론 사람은 사육하듯이 해가지고 완전히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또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언제까지는 안 돼. 결국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직 미숙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니면 빠져나가는 그 욕망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한데 그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도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이 또 세상에 구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그 갈등은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잡으려고 하는 거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건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엔 천사와 악마의 그 얘기예요. 악마는 멈추려고 고정되려고 하는 거고 천사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내 세상 거꾸로 알고 있는데 악마가 더 세상을 확 바꾸고 있는 거고 천사는 계속 옛날 그 이론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선을 요구하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가 더 선이 더 세상을 달라지길 원해요. 고정되는 거 싫어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 있는 이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는 거와 그래도 성실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실이 없으면 성과도 없어져요. 문제는 어떤 내가 아까 말한 영어 얘기할 때 영어도 몇 년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영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해야 거기에 대해서 획득하는 것이 있게 된단 말이죠. 성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성실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돼요. 싫어도 몇십 년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그로 인해서 획득한 게 있게 돼요. 그게 귀찮다고 사는 귀찮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실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수명은 그 살고 가는 게 자기 위해 좋다고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 아까 말하는 그런 식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못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꼭 선실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이걸 조절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말거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선택권자가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태극이에요. 나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이 세상이 성실하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라고 보고 싶은 게 성실하게 보고 싶은 건데 이 세상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성실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런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지구가 폭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존재할 만큼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막 기분 나빠서 아니면 이거 좀 들었네 하면서 그 우주를 이렇게 지구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죽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지구 자체도 성실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생명체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구 자체도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 힘이 있다고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의식인데 이게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다른 존재 초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수련이기도 해요. 육체는 성실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애를 쓰는 면이 있어요. 안 그러면 육체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엔트리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 허물어져 가는 면과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요. 성실하려고 하는 면과 성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 두 가지 다 있다고요. 또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도 성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의식도 성실하려고 하는 면과 성실하지 않으려면 두 개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내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식이 또 있게 돼요. 이게 의식을 또 벗어나고 또 그 의식을 벗어나 버려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가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식 자체가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이것도 샤르트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에 얘기했던 샤르트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그것이로 있지 않을 때 그것으로 있고 그것이 그것으로 있을 때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간다고요. 그건 다 알아요, 이제 그건. 근데 옛날에도 그 성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중용이 있는 얘기인데 거기도 그런 거 설명하려고 했고 또 거기다가 제가 쓴 대하라나 그 외에 성실하지 않는데 성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나의 성향 아니면 나의 존재 목적이요. 이걸 정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맞는 거죠. 나는 이런 목적 하에 존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나한테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를 하고 싶다고 정한 순간부터 수도에 방해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의지 세계, 내가 원하는 내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정하자마자 세상은 저항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빠져나가요.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꼭 내가 정하는 그 목적으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내가 정했으니까 하게 되긴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적절하게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라고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것만 앞만 보고 사는 것도 피곤해요. 자기가 자기를 갈 여정이 멀면 적당하게 놀러도 다녀보면서 적당하게 쉴 때 쉬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앞만 보고 가다가 쓰러져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실한 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택할 때 내가 정해놓은 성실을 기준으로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같아요. 그냥 있으면 언제 성실을 선택하고 언제 성실하지 않을 걸 선택할지 이 기준이 애매해져 버려요. 그냥 이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성실할 이유가 없어요. 성실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성실을 선택하기 이유가 있는 건 내가 이제 돈을 1억을 벌겠다고 그 목적을 정한 그 순간 이제 성실할 게 생긴 거잖아요. 그때야 성실이 생기는 거지. 딱히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성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의지를 정한 그 순간부터 성실이 있고 성실하지 않는 것이 있기 시작한다고. 그게 아까 말한 자유나 무구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까 의지를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지나갈 걸 선택할 건지 앉을 걸 선택하는지 따라서 이것은 나한테 걸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실과 성실하지 않은 건 나의 선택한 그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성실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래야 편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선택이겠죠. 또요. 질문해요. 대화를 편하게. 괜히 딱딱한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묻고 싶은 거 없어요? 화답이 말하는 예.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성을 하나로 해서 집중하고 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정으로 돌아가서 머무르면 강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시경을 할 때 하고 놀 때 놀란 얘기 아니에요? 또요, 또 뭐, 어떤 부분 설명할까?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도 뭐, 어느, 좀 대충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아까 89세 말씀하실 때 누구에서 태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면은 태우기에도 음양이다 하는 그런데 그걸 80이라는 게 태우기라는 게 음양이 공존하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음이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한 그 단계까지 포함해서 태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그 상당히 논리적인 이해를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래는 태극을 내가 태극이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 설명해야 돼요. 음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극의 입장에서 선택할 때 음양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태극 이거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이 되나?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움직이는 게 뭔데요? 나한테 음이 있고 양이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인과 이 원인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물론 원인의 결과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태극에 음양이 있으니까 음이 나오든 양이 나오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동양은 그건 잘라서 말하는 거거든요. 태극에 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보는 게 딱 태극을 잘라가지고 이 태극 안에 이 태극이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과학으로 생물을 잘라가지고 세포가 뭘로 이루어졌냐고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방법이.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태극에 음이 있을 수 있고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하겠냐고 따진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실내에 있는 걸 선택하는 순간 실내는 양이 돼요. 나한테 시원하잖아요. 햇빛이 싫어서. 햇빛이 양이 아니라 햇빛이 싫으면 그늘이 양이 된다고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고 음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움직이면서 판단해 들어가는 것이 이걸 중요시 여겼지.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태극에 양이 있네, 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따져요. 뭔 소리 하냐고 오히려 푸소리 들어요. 일본어 쓰면. 꾸준 들어요. 도인이나 이게 수단 하는 쪽에서는. 이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그 아리오시도 그렇잖아요. 집만 화합시라면 정말 아리오식에 진실된 것도 있고 만연된 것이 있냐고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답답한 거예요. 아리오식 그런 게 어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만연된 거잖아요. 너는 만연된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아리아식에 진실이 있고 망령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명이잖아요. 답답한 거 아니에요. 되게 망령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그 장자가 얘기하잖아요. 질문할 수 없는 거 질문하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사고는 좀 달라요. 질문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 그게 제일 그게 그거잖아요. 서양인들 자른다고요. 딱 잡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서 보지 않는다고요. 잡으면 죽어버려요.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에 음이 있네 양이 있네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뭐예요 대체? 뭘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 질문해요. 이렇게 내가 태극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나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태극이 되는 거고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 전제는 무극이에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나이고 내가 존재하는 순간 시작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만약에 내가 나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시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창조론이 아니에요.
빅뱅이론처럼 언제 뽕 하고 세상이 시작했다는 건 그래서 할 얘기 나오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예요. 내가 강의하겠다고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때부터 태극이잖아요.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태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마음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장소가 마련되고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양이 되어 가잖아요. 세상에 되어 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 입장에서 보는 세계일 뿐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고 이 장소도 없었고 여기 있는 분도 없었는데 그럼 무잖아요. 다 없었는데 태국을 나서 선택하고 하겠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넷이 나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범주오류예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또 다른 거예요. 질문을 강요를 해야 될까봐 한 사람 한 사람 괜히 모르시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희 때는 그래도 경제를 살리자 해갖고 그 주민을 통제했잖아요. 네. 거기에 통제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성실해야 된다. 근데 그거의 반론도. 근데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져나갔죠. 네, 그냥 그것도 박정희를 욕하지 뭐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와 상관없이 한 발 물러나서 봤을 때는 그것도 조작이라고 짜고 친다고 해야 되나 계획된다고 해야 되나 계획된 방법인 것이 돼요. 그렇게 박정희를 시켜놓고 그 다음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천일합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돼야 뭐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당장에 힘든 걸 각오하게 만든다고. 그 이유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게 다르다고요. 겉모습과 속모습은 달라요. 겉의 단도리가 속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겉으로 풀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으로 사람을 허물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자유를 지금 저기 갖고 이제는 또 성장하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남북 분단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남북 분단이요? 네. 그거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 경상도와 전라도가 또 서로 다른 어떤 적이들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또한 그 발전을 위한 어떤 뭐 세상 적재본 발전을 위한다고 해야죠. 세상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좀 의미의 사각성이라서 말이 애매하긴 한데 좋게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복잡하잖아요. 좋게 다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애매하잖아요. 뭐가요? 지금 진보를 추구하는지 보수를 추구하는지가. 그건 국민들의 지적 성숙의 문제죠. 뭘 알고 있느냐가 뭘 선택하느냐가 되겠죠. 아직 진보도 명확하지 않고 보수도 명확하지 않은 건 그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정치적인 걸 이해하는 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원래 오피니언 리더라서 그들 엘리트들이 리더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적 성숙이나 지적 성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들도 따라가겠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싶어지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망하는 대상 아니면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면 알수록 국민도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국민도 알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도 돼요. 국민이 알아야 그들도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알아야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식적인 면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거예요. 순수한 철학이나 지적 성숙이요. 말 그대로 정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건 잘 알지 못해서 같아요. 무명이잖아요,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무식하다고요. 모르니까 엄한 짓 한다고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고요. 제대로 안다는 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고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되고, 또 그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벌어져 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건 지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IQ라는 게 여러 사물을 놓고 여기에 일관적인 그 성격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IQ 테스트잖아요. 홀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일삼오칠을 갖다 놓고 이게 홀수라는 걸로 말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지식을 여러 개 놓고, 아니면 이 세상에 사물을 여러 개 놓고 안에서 내적인 그 일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지식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선택이 어떻게 되고, 이 선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쭉 놓고 거기에서 하나의 일관적인 체계를 찾아내는 이 지식이요. 그런 지식이에요. 지식은 간단해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사고 훈련이 안 됐다는 뜻도 돼요. 지식을 찾아내는 거, 생각하는 사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 말 오늘 바꾸는 건 그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그거 다 안다고 그러죠.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안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제 하는 말 오늘 하는 말 바꿔버리면 넌 인간이 아니라고 알아야 그래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부모도 아닌데 어제 한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말을 했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한 건 한 거잖아요. 그럼 왜 변명하거나 안 했다고 얘기하거나 사과를 해요. 그만두든가 하든가 다른 식의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책임의 개념도 아까 말한 이 태극기와 똑같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없으면 책임질 이유가 없고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강요에 의하거나 환경에 의하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사람들은 그것에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도망치거나 비겁한 변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건 내가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알고 있거나 그렇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야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책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한 행동을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난 이유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거기서 책임을 얘기하고 자기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또 그 선택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까. 네, 그건 교육이 아니죠. 직업교육이잖아요. 네. 뭘 알고 있느냐가 이 세상에서 뭘 이득을 얻을까 하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교육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걸 교육했던 그 잡술이에요. 옛날 그 과거식 말하면 그 잡술에 해당하여 기술일 뿐이에요.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육했다고 하면 이건 어그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잡놈이라. 잡것들이 배우는 거 배워가지고 뭐 배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잠깐 쉬고. 아이고.